안녕하세요. 창하 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용실로 돈을 벌려면 항상 미용실이 커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고객수나 객단가 이런 것들이 미용실이 클수록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객수에 따라 올리는 매출과 규모에 따른 구인력, 남한테 보여지기에 그럴듯함, 이런 거 말고 규모가 작은 소형 미용실이 가지는 강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고 미용실을 취업하는 시점을 떠올려 보자고요. 처음에 취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미용실을 선택하나요? 보통 엄청 유명하고 큰 미용실에 먼저 취업하고 싶어 하죠. 집 가까운데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 내가 이런 큰 곳에서 일해야 배울 수 있겠지 하고 대형 미용실 위주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오픈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오픈할 때는 소형 미용실을 차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돈과 경험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가 일했던 큰 미용실과 내가 오픈한 작은 미용실은 경영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객수 늘리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른다면 소형 미용실로 고객수를 늘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매장을 알리는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작은 미용실일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매장이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샵에 다니는 고객님들의 가치, 그러니까 원장님에 대한 충성도는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미용실에서 배웠던 경영 시스템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을 때요,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주노 헤어 같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큰 미용실을 따라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직원을 뽑고 인센을 주고 교육도 해주며 나름 알고 있는 방법대로 운영을 하죠. 이 형태가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죠. 이걸 제대로 경영한다면,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대형 미용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죠? 제대로 알고 따라한다고 해도 소형 미용실은 대형 미용실과 달리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컨트롤하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서가려는 원장님은 인스타도 하면서 서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고 때론 세미나도 같이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품앗이 활동 말고 작은 미용실일수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가능한 조직의 멤버가 돼야 매장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광고비 100만 원 쓰는 것보다 멤버샵 10개가 공동으로 10만 원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 한두 명 있는 소형 미용실이 혼자서 하는 광고로는 고객님들에게 발견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 아래 뭉칠 수만 있다면, 한두 샵이 아니라 10개, 20개 매장이 뭉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브랜드 파워로 훨씬 더 내가 힘과 시간을 덜 들이고 돈을 효과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미용실은 고객님과 내적 친밀감이 엄청 높아요. 원장님의 가능성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큰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고객님과 친밀감 높이면 욕먹잖아요. 단골분들이 상호명 때문에 방문하던 것은 아니지만 작은 미용실이 브랜드로 간판을 바꾸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이 막 응원해줘요. 와, 축하드려요. 엄청 잘 돼가네요. 그렇게 단골 고객님들이 원장님이 성장한다고 느끼면 이런 얘기들도 하게 돼요. 내가 이 샵 처음부터 다녔다. 아니면 요즘은 어떻다, 등등 어쩌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얘기들도 이때 다닌 분들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작은 미용실로 혼자 알리려고 노력할 때와 브랜드를 통합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장점이 있는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 체험단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혼자일 때야 체험단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지만 여럿이 한다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보면 먼저 체험단 모집 비용과 시술 시간을 생각해야겠죠. 혼자서 한다면 체험단 모집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비용과 알아볼 생각에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죠. 근데 누군가 체험단을 모집해주고 월 비용도 1, 2만 원이라면 한두 명 체험단 시술은 해볼만 하잖아요. 물론 한 달에 4개에서 6개 포스팅한다고 무슨 큰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브랜드를 통합한 멤버샵 10개, 20개 매장이 뭉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10개 매장에서 4개에서 8개씩 올리면 한 달에 40에서 80개, 20개 매장에서 4개에서 8개씩 올리면 한 달에 80에서 160개,
이 정도 포스팅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여전히 각 매장은 4개에서 8개 정도 포스팅이지만 브랜드로 검색되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형 미용실은 각 매장의 디자이너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꼭 내 매장이 아니어도 검색량이 높아지면 나눠 먹을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대형 미용실을 선호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고객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걸 다 자기가 시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할 기회가 높아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잖아요. 함께하는 작은 미용실이 매장마다 디자이너가 많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하지만 한두 명이기에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젠 체험단 같은 건 어느 샵이나 하기 때문에 필수 중에 필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효과도 미비하고 알아보기도 힘들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본다면 매장이 성장해 가는 건 당연하겠죠. 물론 수익이 좋아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면 다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이미 유명한 곳으로 바꾸면 바로 효과가 있겠네. 그죠? 근데 이미 유명한 프랜차이즈 얼마일까요? 적어도 2, 3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비용 고효율로 소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 목표가 만약에 나 취미야, 그냥 재미로 미용해. 이렇다면 상관없지만 뭔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 수익 창출과 맞지 않는 경영 방식을 바꾸지 않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경영해야 수익 창출이 쉬운지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